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이제 시그널 뮤직을 우리가 실기 시작했는데 그 음악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공목을 물어오신 분도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은 바흐의 불안덴 부르고 협주곡 제3번 제1악장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길이 시사 토론을. 이 음악과 제 자신의 인연은 한 25, 6년 전에 제가 KBS TV에서 문화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고전음악, 미술, 연극, 문학 이런 네 장르를 커버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 많은 추억을 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의 또 주제 음악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는요. 문재인 왜 침묵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은 천만 있으면 평화 경제니 또는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아시는 대로 김정은은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겠다.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미사일, 그것도 장거리를 커버하는 미사일을 쏘든가 아니면 핵실험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할 그런 차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1950년 이후에 상당 기간 평화가 계속된 이 한반도에 전운이 아주 감두고 있어요. 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의 평화말을 외쳐대던 문재인은 과연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뭐 전쟁에 대비를 하라든가 또는 전쟁 가능성 없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좀 말을 해달라, 어떤 입장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여적죄, 이적죄, 내란 선동 이런 많은 범죄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고 또 검찰은 이 고소장 고발장 접수한 1년여 이상 지금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총장의 취임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사건 뭐 조국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선거 사건 등등이 있어서 바쁜 줄 알고 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조속히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외환 죄에 관한 그 검찰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라고, 또 문재인 자신이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대거리에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외쳐대고 있고 또 이왕 형사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상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간첩 이런 제목으로 고소고발 당한 선례도 있어 본 일이 없고 또 후래도 웃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 지구상에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다른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스파이로 적국에 이렇게 몰리는 혐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입을 열어야 할 텐데, 더구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 뭐 한마디쯤 있을 만한데 문재인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벌어졌던, 또 울산뿐이 아니라고 그래요. 전국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앞으로 점점 수사가 확대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선거의 총책임자, 총지휘자가 문재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명이 또 있어야 할 것이고 계속 침묵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서양의 육법전서, 형법전에는 뭐가 있냐면 예컨대 어떤 잘못을 크게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 사형 2번에 징역 20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형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그만큼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전에는 그렇게 중형을 병고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뭐 사형이면 사형으로 다른 죄는 다 작은 범죄들은 접해 들어가서 사형 한 번이면 가장 큰 중형인데 문재인의 잘못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그 서양의 법의 예에 따라서 중형을 병고할 수 있는 법전을 개편을 해야 되느냐, 법을 고쳐야 되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문재인에 대한 시비가 있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 문재인이 계속 침묵만 지키고
엉뚱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하고 앉았어요. 뭐 한반도 평화가 어떠냐 해가면서 상황은 점점 평화와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리고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하는 모든 행동이 헌법 위반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다 헌법 위반이지만 뭐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도 헌법 위반이고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도 헌법 위반이고, 제가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되풀이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법률 체계라는 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이제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할 때는 딱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한계를 정해서 위임했을 경우에만 행정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나라 일을 꾸려나가시는데, 요즘 전 국민을 울분케 하는 소리, 아파트가 폭등하는 그 얘기를 하나 들어보죠. 분양가 상한제, 또 무슨 뭐 얼마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들 원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공시가격 올리면 그에 따라서 세금이 높아지고 국민을 엄청난 부를 받는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꿔 말씀드리면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위임도 없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편법을 가지고서 국민의 세금을 막 수탈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제도, 영국에서 어떻게 국회가 시작됐습니까? 그 당시는 의회죠. 아시는 대로 주로 이제 귀족들이 그때는 대상이었는데, 뭐 서민들, 상민들은 뭐 재산도 없었을 거고,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세금을 부과하라. 그것이 이제 의회제도의 발달사고, 오늘날 어느 선진 문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되는 법을 만들 때는 국회 의결이 있는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명백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 제가 중요한 하나를 제한을 뭐 30년에 40년 늘린다든가, 고시가격을 높여서 거기에 세금을 중과한다든가, 이 사람들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임이 정확히 명쾌하게 나왔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헌법 위반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문재인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제 막중한 그 상황, 또 무슨 사회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오늘날 이렇게 신무기가 개발된 상황에서 전쟁이 있다면은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이 전쟁 상황이 많은 외신, 많은 언론, 또 많은 전문 학자들의, 또 국민들 다 느끼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자신이 침묵을 지키면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딱 잘라가지고 나 문재인이 볼 때는 그러한 위험은 전혀 없다, 뭐 그것이 틀리든 맞든 그래도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한마디 얘기가 있어야죠. 아니면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든가, 오늘날 전쟁을 뭐 준비하기도 힘들죠. 무슨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북한이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별별 무기가 다 동원될 수 있는 전쟁이니까, 이런 미국과 북한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안보 책임자로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입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데, 문재인이 저지른 많은 잘못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빨리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매듭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조국이가 어떻다, 또는 뭐 그 밑에 무슨 저 금감위의 어떤 책임자를 처벌한다, 어떤 울산시장 부정성에 관계한 무슨 황운하를 처벌한다,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놈들 다 형무소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이가 지금 내란 외환 무슨 여적죄, 이적죄, 중한죄는 다 갖다가 엮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고소고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빨리 문제에 대한 수사를 매듭을 져야 되고, 좀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렇게 막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 뭐 없다든가 있다든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